이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랑 차이 나는 게 등호가 다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증가하거나 유지되니까 우리가 뭐라 부르는 함수인가? 이런 함수는 비감소.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이것만 보면 비감소인가? 했는데 이걸 보면 또 뭐 같아? 감소는 아니고 증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를 배워볼 건데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굳이 외울 필요가, 이해하고 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너무 당연해서. 자, 첫 번째 풀이는요. 같이 해석을 한 거봐.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읽죠? F2가 F1보다 크거나 같다. 뭐하거나 뭐하다고요? 크거나 또는 같다. 그래서 5월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요, 이게 크거나 5월 같다니까 클 때 따르고 하고 같을 때 따르고 해서 뭐 해주면? 플러스 더해주면 되겠죠? 그냥 더할 수 있는 이유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 왜냐면 크면서 동시에 같은 거 말이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F1 크다니까 F2 F3 5월 그 다음에 F1이랑 F2가 어떨 때? 같을 때. 이렇게 해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증가함수죠. 세 개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1, 2, 3 1, 2, 3, 4, 5니까 이 중에 몇 개만 뽑아주면? 3개 뽑아주면 자동 결정. 그래서 몇 시면? 5시 이상, 공시성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근데 F1, 2가 똑같다? 그럼 하나로 보세요. 그럼 정의형 원수 몇 개처럼 생각하면 돼? 2개처럼 생각하고 그냥 골라주면 돼. 몇 개만? 5시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겠지, 얘들아?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사건을 이용한 거예요. 여사건. 이 원리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F1, F2, F3 이렇게 등호를 붙여버렸어? 그럼 비감소죠? 그럼 몇 A 치면서 풀어버리는데 이건 그냥 523을 풀면 되지. 근데 문제는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구해버렸어. 분명 여기가 뭐 할 때만 구하라 그랬는데 클 때만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뭐 할 때까지 구해버린 거야? 그럼 같을 때만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죠. F1, F2, F3을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된다고? 빼주면 된다. 그러면 이 상황으로 바뀌겠죠? 그럼 F1, F2, F3만 딱 남겠지. 이 부분만. 왜냐면은 겹치는 이 같은 이 부분을 뭐 했기 때문에 빼줬으니까 큰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여사건을 이용해서. 납득이 되는 얘들아? 네. 자,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발상적일 수 있는데 개편한 거예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고요. 모르면 렌즈펜이? 들어야지 이거. 자, 보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발상적이니까 알아두면 개꿀인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문제 할 때 하는 거라서.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 지금 등호이죠, 등호를 공역에 추가해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F1, F2, F3 한 다음에 원래 여기에 등호가 있잖아요. 얘를 내가 없애버린 다음에 1, 2, 3 1, 2, 3, 4, 5 하고 얘 등호잖아요. 등호 이렇게 공역에 추가를 해버려. 그런 다음에 중복 없이 그냥 3개를 뽑아버려요. 증가함수처럼.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예를 들면은 1 뽑고 4 뽑고 등호 뽑았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이 등호가 성립됐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이랑 선택한 게 2랑 선택한 게 어떤 거야? 같아서 이렇게 자동 결정이 되는 거야. 등호가 선택됐다는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4는 3을 선택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딱 없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해서 비감소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등호라는 걸 추가를 시키면. 자, 사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언제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개는 등호 붙고 두 개는 등호 안 붙어서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케이스 4개를 구해야 돼.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냐면 정의역도 1, 2, 3, 4, 5, 공역도 1, 2, 3, 4, 5일 때 그럼 이거는 이 방법을 쓰면 완전 간단하게 쓱싹 할 수 있어요. 등호 몇 개 붙어있니 얘들아? 2개지. 이거 없애. 그리고 등호가 2개니까 등호 이름을 다르게 등호 1, 등호 2 이렇게 해요. 그럼 중복 없이 그냥 뽑아. 몇 개를 뽑아주면 돼? 예를 들면 1, 3, 4, 등호 1, 등호 1 이렇게 뽑았다? 그럼 어떤 의미냐? 등호 1이 성립했으면 누구랑 누가 같은 걸 봤다는 얘기야? 얘네 같은 걸 간 거야? 그럼 얘는 누가 선택한 걸까?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2, 3이 똑같이 누구로? 이렇게 갔다는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4는 누가? 등호 2가 선택했다는 얘기는 누구랑 누가 같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등호를 그냥 다 이거 없애버리고 그 공역에 추가해준 다음에 그냥 C로 뽑으면 돼요. 중복 없이 뽑아주기만 하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였죠 원래? 근데 등호 하나 없애면서 공역에 추가했지? 그럼 공역 원소 몇 개로 생각하고? 그 중에 중복 없이니까 C로 몇 개만?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러면 원래 5개였죠? 등호 2개 없애고 2개 추가됐죠? 그럼 몇? 7, C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안 나눠도 되고 훨씬 빠르고 편한데 이렇게까지 쓸 일이 잘 없긴 해요. 진짜 좀 귀찮게 내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알아놓으면 되게 유용하긴 해요. 어차피 얘는 지금 꼭 안 외워도 내신 대비할 때 분명히 내가 얘는 시험 끝날 때까지만 딱 외우자 해서 할 거니까 지금 부담 굳이 가질 필요는 없고 일단 근데 얘네들은 1, 2번은 이해 꼭 해야 돼 얘들아 원리를. 이건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해를 일단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도구 정리까지 하면 우리가 중복조합 이제 끝나고요. 뭐 쓸 시간이 필요하니? 쓸 시간 안 줬구나. 지워버렸어. 어떡해. 자, 얘들아 이거 다시 써줄까 얘들아? 솔루션 1은 뭐였어요? 등호를 어떻게? 등호를 내가 땡땡 크거나 크다 or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클 때 or 같을 때 해가지고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된다. 합의법칙으로 푼다는 얘기죠. 나중에 확률을 배우고 나면 이거를 합사건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 그 용어를 안 배웠으니까 or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뭐였냐면은 무슨 사건을 이용한 거? 여사건. 해서 여기서 F1, F2, F3 여기서 와씨 나는 원래 이것만 구하고 싶어. 이 주황색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등호를 붙였을 때가 구하기가 개편하거든요. OH3 하면 되니까. 그래서 OH3을 구해버린 다음에 무슨 색만 빼주면 여기서? 주황색 같은 케이스만 빼주면 되니까 OH2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 여기 이렇게 써보세요. 세 번째는 내가 등호를 공역에 추가해버리고 등호 없애고 공역에 추가한다 그랬죠? 그거는 봤으면 됐어. 굳이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줄게. 어려운 유형도 정리할 때 내신 유형 해줄 때 해줄게. 자, 다음 이제 도구 정리, 도구 선택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우리 질문할 때 자, 뭔가 낯선 문제, 낯선 유형이야. 이건 무슨 유형이지 싶을 때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 판단하는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느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딱 뽑아내는 그런 느낌인 문제가 있고요. 또는 엄청 많은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개로 쪼개는, 그러니까 그룹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상황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냥 뽑는 건 여기는 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명확하죠? 중복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순서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중복 허용 안 하고 뽑을 때 순서 고려해서 뽑으면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죠? P, NPR을 쓰면 되죠? 좀 써볼까요? NPR. 자, 그 다음에 순서 고려 안 하고 중복 허용도 안 하고 순서 고려 안 하고 뽑기만 하면 NCR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복 허용하는데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파이 R 그리고 또는 N의 R제곱 R승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복 허용하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얘기해줬죠? 아까 뭐 마카롱 뽑을 때 우리가 중복을 허용하긴 하는데 이게 순서를 고려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할 때 그냥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땡땡땡 했을 때 여기서 빨간색 뽑고 초록색 뽑은 경우랑 초록색 뽑고 빨간색 뽑은 걸 문제에서는 같은 걸로 보길 원하는지 같은 걸로 보지 않기를 원하는지 시효에 따라서 순서가 고려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얘들아? 이거는 많이 하다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좀 헷갈릴 거야. 많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 접시든 뭐 상자든 필통에 뭐 펜을 꽂든 뭐든 똑같아. 후보한테 뭐 뽑을게 하고 뭘 넣어줘도 똑같아요. 자, 서로 같은 접시에 같은 사탕, 다른 사탕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내면 안 되는 거긴 해.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분할 분배가 빠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접시에 같은 사탕 또는 다른 사탕을 분배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사실 맞거든.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같은 접시 같은 사탕은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자연수의 분할을 써야 되고요.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자연수의 분할. 이건 2배속 때는 내가 가르치긴 할 거야. 특정 유형이 되게 편하긴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접시에 서로 다른 사탕을 넣는 경우에서는 이건 왜 이렇게 칸이 좁냐? 두 개 써야 되는데. 여기 집합의 분할 이라는 걸 쓰게 될 거고요. 이게 나오면 안 돼. 사실 원래 교육과정상 분할. 근데 왜 가르치냐면 사실 내놓고 엄청 복잡하게 풀면 풀리는데 분할 안 써도 풀 수 있는데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 아까 내가 우리 함수 얘기했을 때 원래 집합의 분할 분배를 푸는 건데 내가 안 하고 풀어보겠다 해서 막 케이스 뺐던 거 기억나죠? 6번 빼고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교과 외지만.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접시에 서로 같은 사탕 분배하는 도구는 어떤 도구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접시라는 건 얘는 이름을 다르게 붙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탕이 어떤 사탕? 같은 사탕이면 이렇게 다 똑같은 애들로 보겠다는 얘기야. 어떤 도구 써야겠어? H. 여기는 접시 H 사탕.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서로 다른 사탕이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야.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 4번, 5번, 6번, 7번, 8번 사탕 다 다른 케이스인 거야. 자, 예를 들면 똑같이 하나씩 들어가도 1번 사탕, 2번 사탕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2번 사탕, 1번 사탕 들어가는 거랑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요. 1번 좋아하는데 2번은 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번한테 물어봐. 야, 너 어느 접시 들어가고 싶어?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2번한테 물어봐. 어디 가고 싶어? 하면은 3개 중에 하나. 3회? 3파이 8, 3회 8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여기서 바로 선택을 안 하고 하나를 더 봐요. 뭘 보냐? 3H8로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지. 8개가. 그럼 여기는 빈 접시가 돼버리죠. 빈 접시를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단 이럴 때 단 빈 접시가 없어야 돼. 라고 하면 진짜 끔찍해져. 왜냐면은 3H8로 한다, 3파이8로 한 다음에 A만 비었을 때, B만 비었을 때, C만 비었을 때, AB 비었을 때, AC 비었을 때, BC 비었을 때 다 빼줘야 돼요. 안 되는 빈 접시 생긴 케이스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눠요. 빈 접시가 빈 접시 있어도 괜찮아요. 빈 접시 허용이에요. 라고 하면 다행. 그럼 다행이 이때는 접시 파이 사탕 또는 접시의 사탕승 이렇게 되겠죠? 파이를 쓰고요. 중복 순열. 근데 만약에 빈 접시가 안 된다. 와, 빈 접시 안 돼요. 허용 안 돼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교과 외인 집합의 분할과 분배. 줄여서 분할, 앤드, 분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 사실 교과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도 얼마든지 요리조리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는 있어야 돼. 집합의 분할과 분배. 근데 일단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여러 걸로 나누는 건 이거예요. 저 H사. 서로 다른 접시에 같은 사탕, 그리고 빈 접시를 허용하는 서로 다른 접시에 서로 다른 사탕을 분배하는. 교육과정 상에서는 어때? 이 두 가지면 되게 맞기는 해. 사실 수영도 그리면 되잖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써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도구에 관련된 건 이제 다 끝났어요. 이항 정리하고 그다음 확률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항 정리는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 벌써 1시간이 지났어? 이거 했다고? 시간이. 자 일단은 이 뒤에 내가 또 추가로 안 넣어놨겠지? 아마도 여기 나오니까 됐어요. 일단 영상을 끊고 잠깐 쉬었다가 이항 정리합시다.